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지킴이 닥터 심입니다. 오늘 주제는 시력 교정 수술을 할 수 없는 나이, 그리고 아직 성장을 하고 있는 초중고생들에게 시력 교정 수술 대신으로 할 수 있는 드립렌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립렌즈 전문가이신 우리 엄선정 원장님을 모시고 드립렌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트로안과 안과 전문의 엄선정입니다. 오늘은 심 원장님과 함께 그 특별한 방법인 드립렌즈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선곡은 싸이의 드림을 들으면서 드립렌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큐! 드립렌즈는 렌즈가 각막을 평평하게 누름으로 해서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시력 교정 효과를 올리는 렌즈입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시작을 해서 보통은 이제 중학생, 드물게는 고등학생까지 착용을 한 6년에서 길면 한 8년 정도 착용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새는 이제 아이들이 워낙 눈이 나빠지는 시기가 빨라지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눈을 이제 조금이라도 덜 나쁘게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요. 드립렌즈를 하게 되면은 각막이 이제 평평하게 눌림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눈의 이제 길이가 빨리빨리 자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이제 억제를 하기 때문에 눈의 근시 진행에 굉장히 예방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착용이 가능하지는 사실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나이가 어리거나 예를 들어서 뭐 6살, 7살만 돼도 요새 워낙 이제 눈이 빨리 나빠지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제 드립렌즈를 하고 싶어서 병원에 데리고 오셔도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협조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미취학 아동들은 사실 이제 하는데 약간의 이제 어려움은 있겠고요. 이렇게 만 7살에서 10살까지가 이제 눈의 근시 진행이 가장 이제 빠르게 진행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드립렌즈를 이렇게 못하는 거는 아니지만 안과에서 눈 검진을 해보시고 내 눈이 만약에 수술에 적합한 눈이다 그러면 굳이 드립렌즈를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착용법은 일반적인 소프트 콘택트 렌즈랑 비슷한 점도 있고 조금 다른 점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린 시기 학생들은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끼워주시는데, 드립렌즈 전용 보존액이나 세척액이나 보관 용기, 그리고 이제 렌즈를 끼고 뺄 때 사용하는 이제 흡착봉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렌즈에 끼기 전에 보통 우리가 이제 네 번째 손가락이 가장 이렇게 약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번째 손가락에 렌즈를 올리고 이제 인공 눈물약을 이제 한두 방울 정도 이제 떨어뜨린 다음에 반대편 눈으로 이제 앞에 인형이나 이런 것들을 세워놓으면 눈이 올라가는 걸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렌즈를 조심스럽게 끼우시면 됩니다. 네, 저희 메트로안과 홈페이지에서 드립렌즈에 관해서 가장 자주 올라오는 질문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한 개씩 뽑아서 정 원장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구 건조증이 있는 사람도 드립렌즈 착용이 가능한가요? 네. 안구 건조증이 있는 경우에도 충분히 드립렌즈 착용이 가능합니다. 건조증 치료를 하면서 해야 되겠네요. 네. 저희 외래에 오는 소아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랑 다르게 애들이 눈이 이제 굉장히 좀 깨끗하고 이제 맑고 그러기 때문에 건조증이 있어도 이렇게 뭐 상처를 동반할 정도로 심한 건조증이 없기 때문에 소아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개는 이제 기본적인 인공 눈물약 사용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드립렌즈 병행이 이제 가능하고요. 드물게 성인 같은 경우에 각막에 상처를 동반할 정도의 심한 안구 건조증이 있는 경우는 안구 건조증을 이제 선처치를 먼저 한 다음에 각막 상태를 조금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드립렌즈 착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바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립렌즈 착용에 부작용은 없나요? 사실 근데 모든 수술이나 시술이 100% 이제 부작용이 없지는 않아요. 대여 기간을 처음에 이제 2주 동안을 착용을 하시게 되는데, 부작용이랑은 조금 다른 게 이제 렌즈를 처음 착용하는 과정에서 눈이랑 렌즈랑 이제 적응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렌즈를 빼고 나서 약간의 충혈이라던가 눈곱이나 뭐 이물감이나 가려움 등은 사실 부작용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차 호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적응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드립렌즈 착용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이제 대표적인 게 알레르기성 결막염이나 각막염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안과 검진을 통해서 적절한 시기에 뭐 항생제 안약을 접안을 한다던가 그 기간 동안 이제 렌즈 사용을 좀 중단하고 눈을 이제 회복시킨 다음에 다시 렌즈 사용을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드림렌즈 교체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드림렌즈 교체 주기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은 한 2년 정도 주기로 이제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눈의 도수 변화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2년 정도 끼고 도수 조정을 해야 될 때 이제 렌즈를 보통 이제 교체를 하게 되고, 통증을 유발할 정도로 이제 렌즈가 혹시나 손상이 되거나 했을 때도 렌즈를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입니다. 드림렌즈 착용하면 얼마나 시력이 교정되고 유지되나요? 드림렌즈를 착용을 하고 다음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눈이 이렇게 잘 보이는데, 보통 이제 시력 검사를 하면은 이게 한 0.8에서 아주 잘 보는 친구들은 한 1.2까지 봅니다. 근데 이게 시력이 교정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렌즈가 눈을 이렇게 눌러서 생기는 하루 동안의 유지 기간이고 완전 교정은 아니기 때문에 매일매일 착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렌즈로 인한 시력 교정의 유지 기간은 하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자는 시간이라던가 수면의 이제 자세에 따라서 약간의 이제 변동성은 있는데, 보통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쪽 눈당 이제 시력이 한 0.8 이상만 나오면은 학업 활동을 한다거나 야외에서 활동할 때 크게 무리 없는 선이기 때문에 꼭 1.0을 봐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특별히 뭐 상처 없이 통증 없이 0.8 이상의 시력만 유지되면은 아이가 활동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 바로 나오네요. 시력 교정 수술 대 드림렌즈. 원장님의 추천 비율은, 이거는 뭐 시력 교정 수술이 되면 수술을 하는 게 낫고, 시력 교정 수술을 할 수 없는 성장기에 성장이 멈춰야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성인 같은 경우에는 굳이 드림렌즈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렌즈를 이제 하러 오시는 많은 부모님들이 실제로 이렇게 본인들이 라섹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이제 이미 안경을 안 썼을 때 얼마나 편안한지를 경험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이제 자녀분들도 웬만하면 이제 안경을 끼지 않고 드림렌즈를 해서 초중 고등학교를 보내고 대학생이 되면은 스마일이나 라식으로 이제 가는 비율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제 생각으로는 드림렌즈를 하고 성이 돼서 시력 교정 수술을 하는 게 굉장히 지금보다 더 루틴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스트 퀘스천. 시간에 상관없이 잠들 때만 사용하면 되나요? 네, 드림렌즈는 환자분의 도수에 맞게 이렇게 도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끼면 이렇게 잘 보이거든요. 간혹 이제 어떤 친구들은 렌즈를 끼고 바로 이렇게 앉거나 서 있는 자세에서 렌즈가 각막을 누르는 힘이 약해져요. 그러면은 다음날 아무래도 시력이 좀 덜 나오기 때문에 착용을 하시고 웬만하면 30분 이내에 취침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싸이의 드림을 들으면서 드림렌즈에 대해서 우리 엄 원장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안경 없이 잘 보이는 세상, 이게 이제 우리가 꿈꾸는 드림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마다 생활 패턴이 다르고 이제 눈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가지고 정확한 눈 검진을 받으신 다음에 본인의 눈에 맞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새는 드림렌즈를 이제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추세거든요. 아이들의 근시 진행을 예방하는데 이제 확실히 효과가 있는 렌즈입니다. 지금 미국의 이제 FDA 승인도 받은 렌즈고, 안경을 안 쓰는 편리함도 있을 뿐더러 이렇게 근시가 자꾸 이렇게 눈이 나빠져서 고도 근시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망막 질환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질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환자분의 눈이 드림렌즈에 적합하다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드림렌즈를 시도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눈 지킴이 닥터 심 닥터 엄이었습니다.